국힘 내부가 난리 났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박글 때문입니다. 국힘 지도부 투톱, 윤통의 사퇴 요구, 국힘 지도부 2명이 대통령실에 전화해서 지금 조기 대선 준비 중이니 혹여 기각이나 각하가 나와도 임기 확실히 해달라고 압박 중. 경로한 윤통이 배승희한테 일러서 자기 방송에서 오픈, 극우 지지층 분노 폭발 중이라고.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더니 댓글은 이렇게 남겨진 상황인데 아마 영상 내용은 편집을 해서 날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승복 발언이 쏟아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 헌재 내부 소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여러 얘기를 듣는데 어떤 재판관 중에 한 2명 정도 분이 절차의 문제라든지 또는 별개 의견 작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시간을 좀 끌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시간을 좀 끌고 있구나, 그래서 조금 더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지난주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14일을 넘겨버렸죠. 네. 그러면 이게 무한으로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예. 아무래도 이번 주에 나오는 게 한 60~70% 이상은 됩니다. 그럴 최대 수밖에 70? 없어요. 그럼 나머지 30은 안 나올 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모르죠. 이번 그러면- 주에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뭐 중요한 헌법재판 선고는 목요일 날 있었다는데 이번에는 금요일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생각하고 사실은 지난주 그 전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저는 저기 이제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 거기 법조인들하고 그다음에 큰 로펌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난주 초에 이제 박주민 의원하고 맞춰봤는데 절차적인 문제예요. 뭐 윤석열 계엄이 위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헌재 재판관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요. 근데 하나는 이제 검찰 기록인데 수사 기록인데 재판에서 판결도 안 나는 수사 기록을 갖다 쓰는 게 말이 되느냐, 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검찰 기록 중에 예.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을 녹화했다든지 예. 변호사가 참여했다 그러면은 재판장에서 현출 안 돼도 예. 증거로 쓰자. 뭐 영상 녹화를 했다든지 변호인 참여했다는 거는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니까 쓰자. 예.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는 썼어요. 예. 근데 이번에 그 한 재판관이 들고 나온 게 그 이후에 형사소송법이 맞아요. 개정됐다. 바뀌었죠. 예, 예. 그래서 이 바뀐 조항을 적용했을 때 과연 기존의 강일원 재판관이 세웠던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있느냐의 문제 제기가 있었죠. 변호인단 측에서 세게 나왔고, 예. 근데 이게 어떤 정해진 법이 없고 예. 형사재판하고 헌법재판은 다르니까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견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국힘의 승복 발언을 보면 그들의 난처한 상황이 보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면 60일 내로 치러질 대선 국면에 돌입해야 합니다. 승복, 불복 여부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에서는 조금씩 대선 모드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경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극우 지지층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기에 헌재를 처부수자며 폭동을 선동한 서천호 의원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말마다 국민의힘 의원들 절반 이상이 극우 집회에 몰려가 과격한 발언을 일삼으며 극우 지지층에게 구애하는 것도 개인 차원이라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짜 심각한 것은 바로 헌재입니다. 국민 대부분은 헌재가 당연히 인용 판결을 할 거라 확신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헌재가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까지도 공중파 뉴스 앵커들은 물론 법조 기자들까지 100%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자체가 망했다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근거한 정의가 무너진 사회, 즉 마지막 보루인 헌재마저 신뢰를 얻지 못한 건 이건 매우 큽니다. 헌재가 차후 국민의 손으로 사라지기 싫다면 하루빨리 파면을 내리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하면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